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무 관련된 좀 문의가 많고 특히 이제 휴직 관련된 문의가 조금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도 휴직을 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문의가 좀 있고, 뭐 저도 뭐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볼 부분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보는 걸로 해서 좀 주제를 좀 정해서 좀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예, 뭐 편집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할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더라도 감안해서 조금 좀 보시는 거를 양해를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뭐 많아요. 그러니까 예규까지는 보통 안 보세요. 예규 보셨나요? 저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예규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예. 예규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이 공무원 그 법령과 그 규칙이 참 이런 데서 예 조금 힘들어요. 막 찾다 보면 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나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달리 뭐 사전 교육을 뭐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일반 공무원들은 그래도 신규자 교육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어, 임기제 공무원은 바로 그냥 전선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볼 거는 다른 거는 볼 거는 없고 다른 건 똑같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유연근무제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가 볼 건데 뭐 연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병가 한번 좀 대충 보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 공가,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휴가 특례, 그 다음에 영리 업무, 그 다음에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좀 보면은 그나마 이제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조금 뭐 싹싹 뭐 가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할 수는 있다, 대처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로 좀 넘길게요. 잠시만요. 다른 거는 뭐 볼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유형근무제. 네, 볼게요. 유형근무제 여러분 쓰시나요? 저는 쓰고 있거든요. 유형근무제 너무 좋아요. 사기업에만 있어서, 저 사기업 때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형근무제를 하면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찍 가고, 일찍 퇴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뭐 홍보를 하더라도 내일은 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혜택 맞습니다. 여러분 꼭 누리세요. 그래서 유연근무제 뭐 설명은 뭐 유연하게 근무하면 나 플렉스하게 근무하시면 될 것 같고 유연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주지 말래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하고요. 지자체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유연근무를 해도 된다, 뭐별 지장 없다 판단하셨을 때 딱 각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07시에서 16시, 그 다음에 뭐 08시에서 17시 이 정도 수준으로 유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면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뭐 번거로움 있지만 저는 집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5분이기 때문에 뭐 별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출근하면 빨리 퇴근하니까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업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질은 없어야 돼요. 만약 차질이 있다. 그러면 나가리 됐어요. 예. 자, 유형근무제 유형 보시면은 탄력근무제 이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뭐 원격근무하고 재량근무는 특히 뭐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을 것 같고 거의 원격근무제 이건 뭐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도 뭐 잘 안 하지 않나요? 뭐 하시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원격근무하고 재량근무는 안 하고 시차 출퇴근 이것만 좀 볼게요.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시간 자유 조정하고요. 실시기간은 1일 이상.
그 복무창, 그 복무 결제하는 창 인사랑 보시면, 네, 그 시차 출퇴근용으로 탄력 근무할 수 있어요. 이 사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육아도 있고요. 학업도 있고요. 뭐 자기 개발도 있어요. 네, 자기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5시에, 그러니까 5시에 레슨이 잡혀 있어.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해야 되죠? 8시 출근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레슨 잡아서 뭐 운동을 하시겠다 하면은 이것도 권장은 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무조건 막 의무사항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일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만약에 오후 5시에 회의 있는데 유연근무제니까 땡 하고 집에 가버린다.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절하시고 뭐 한 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일 이상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신청 인사랑 들어가시면은 5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하겠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뭐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업무가 이제 픽스가 돼서 변동 사항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탄력 근무제를 좀 더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공통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차질 없는 범위에서 부서장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외국어 수강 이런 거 있죠. 취미 활동 있죠. 이거 하시면 돼요. 뭐 학원이 막 4시에요. 그럼 7시에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장 없으면 승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그 과장님이 정말 이런 거 적극적으로 뭐 결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 되게 감사하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분위기 봐가면서 좀 하셔라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근무 실시 기간 중에 교육 당직 명령은 만약에 당직됐다. 그럼 이날은 유연근무가 적용이 안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직 같은 거 많이 거의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만약 서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뭐 야간일 경우는 그 시간만큼은 유연근무가 안 된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5시에 퇴근하는데 뭐 12시에 드셔도 되는 거고 11시에 드셔도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식당이 12시에 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연근무제는 뭐 그러니까 뭐 최대 뭐 여기 뭐 이게 나와 있는데 점심하고 저녁하고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은 뭐 이거는 만약에 그러실 수 있어요. 07시에 출근해가지고 1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내가 18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1시간 초과 근무 생기잖아요. 뭐 그거는 시간만큼은 주는 거죠. 이 한도 내에서. 그래서 만약에 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뭐 18시에 끝난다. 굳이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아침에 초과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례는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취소 당일 유연근무 신청 취소 관련해가지고 변경해서 만약에 뭐 변경한다 그러면은 뭐 사전에 부서장 승인해야 돼요. 대신에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했을 때 유효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한 잘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차 출근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네 유연하게 시차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거는 뭐 대부분 뭐 적합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그게 있거든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뭐 다 할 수 있죠. 뭐 30분 일찍 오고 가고 뭐 크게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은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유연근무 하고 싶어요. 오늘 유연근무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07시에 출근해가지고 16시에 가고 싶어. 유연근무를 하고 싶어. 초과로 안 하고 18시까지 초과 안 하고 16시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결제해가지고 당일 24시까지 결제 완료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볼 거는 이제 휴직 관련해서 좀 볼게요. 잠시만요. 뭐 출장 이런 건 괜찮고 휴가 관련해서 볼까요? 아까 병가 먼저 보기로 했었죠. 잠시만요. 예, 병가 먼저 좀 볼게요. 그 여러분들 그 일반 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병가 며칠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연애? 최대 6일까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까지 이제 그 진단서 없이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진단서가 필요해서 7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진단서 주셔야 돼요. 진단서 없으면은 연가에서 차감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나와 있죠. 그리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전달한 진단서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병가를 쓰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안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동일 사유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3일 더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일째부터는 진단서가 필요해요. 진단서 뗐어요. 근데 또 일주일을 더 다녀야 돼요. 동일 사유로. 그러면 진단서 또 떼면은 돈 두 번 나가잖아요. 진단서비 막 2만 원씩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뗐던 걸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가름할 수 있다.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로 활용을 한다. 연가 차감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대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공가, 공가는 뭐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여러분 헌혈하시면은 4시간 막 주거든요. 막 반가 쓰라고 해요 공가로. 헌혈 혹시 뭐 피 맑으신 분들은 적합하시다 그러면 헌혈 많이 하세요. 뭐 권장 드립니다. 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공가로 준다라는 거 이런 것도 준다. 그리고 뭐 외국어 능력 시험 응시할 때 근데 이거는 평일에 없잖아요. 요즘은 다 주말에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외 나머지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휴가 뭐 이 경조사 휴가는 뭐 기관에 다 있을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휴가 이 출산휴가가 되게 문의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일반 임기제는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임기제는 보통 이제 출산휴가 간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계산하고 가시거든요.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시점까지 해가지고 그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심기제 근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 유튜브에서 그 댓글 봤다가 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본 게 있어요. 한심기재 공무원 이거 안 된다. 뭐 그런 거 본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뭐 복무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 된다는 내용은 또 없거든요. 근데 한심기재가 보통은 그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병결휴직? 예. 휴직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1년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땜빵이 땜빵이라고 그런가? 대타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타 인력이 이제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은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은 복직을 못하죠. 근로기간이 마감이 되어 있을 거니까. 보통 이제 한신기자 같은 건 1년씩 계약을 안 하거든요, 잘. 뭐 6개월, 3개월 막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간다 그러면은 예, 좀 어렵다.
라는 거. 그래서 막 기관에서 이제 막 거절하는 경우도 막 있고 막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는 봤는데 아무튼 뭐 조건상으로는 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만 보고 봤을 때는 한시 임기제는 쓸 수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한시 임기제는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시 임기제가 계약 기간에 초과해가지고 복직을 할 수 있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에 그래서 인사팀하고 뭐 인사 담당자하고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뭐 계약이 종료가 되면 뭐 더 자동 그냥 만료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직이 아닌 휴가니까 휴가 갔는데 근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그건 계약 만료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뭐 인터넷에 이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관에 뭐 인사 담당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예, 뭐 네이버나 뭐 지식인을 찾거나 뭐 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꼭 인사 담당자하고 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임기제 뭐 일반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뭐 크게 뭐 예, 내용에 이제 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인사 담당자하고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까지 막 연기한다라고 하면 예, 아마 정말 그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관에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 기관에 꼭 문의를 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취직 중인 경우에는 뭐 이제 맞추어서 복직을 하고 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바람직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는 좀 이제 근로법하고 이제 뭐 근로법에서 보고 좀 뭐 모성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다 있고요. 뭐 난임 치료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아, 그리고 4번 모성보호 시간 이거 한번 볼게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 휴식이나 병원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가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 근무하고 2시간을 쓸 수는 있지만 뭐 이 총합하면 6시간이잖아요. 이렇게는 오케이. 그리고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쓰는 거 이러면 5시간이죠. 이것도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무 시간 플러스 모성 시간이 4시간이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나 시간 선택제 혹은 한심 기제로 하루에 5시간 근무 계약을 했어. 혹은 4시간 근무를 했어.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 보시면 그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승인 대상은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진단서, 임신 확인서, 환모 수첩 등으로 확인하면 되고 최초 이용 시에 하나여만 제출하면 돼요. 왜냐면 뭐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임신이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임신은 어쨌든 출산을 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해 증명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보여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모성보호 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육아 시간은 이거는 뭐 좀 한번 보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되시고요. 특히 이제 뭐 만 8세인가요? 예. 그 만 8세 거예요. 만
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 경우에는 좀 가족돌보미가 쓰실 수 있거든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보건휴가. 뭐 이거는 생리휴가라고 하죠. 예, 얘는 무급입니다. 당연히. 왜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뭐 무급이라 그래서 무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한다. 그래서 뭐 만약에 쓰시려고 한다면 이것도 고민은 해보셔라. 예.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검진해서 11번 위에서 임신검진휴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임신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증빙서류 잘 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9호 휴가는 만약 발생되면은 예, 이거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자원봉사 하시는 공무원은 9호 휴가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데 저희는 임기제 공무원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 다음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이거는 일반직인데 뭐 4시간만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뽑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 두 개만 볼 거고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공무원은 주당 근무 시간 4시간으로 한대요. 근데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 사용했을 때 일 최소 근무 시간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최소 근무 시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4시간이었잖아요. 풀타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이제 휴가를 못 받는 거예요. 2시간을. 근데 얘는 3시간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1시간 일찍 가는 거예요. 그쵸? 3시간 이상이 돼야 되니까 1시간밖에 일찍 못 간다고 할 수 있지만 1시간이라도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 업무하고 겸직 허가.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그 블로그나 유튜브 이게 제일 많이 겸직 허가를 해요. 요즘 이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이제 유행이잖아요. 블로그는 진짜 뭐 소소하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물론 뭐 나 겸직 허가 받았습니다. 근데 소소하게나마 돈을 벌 수 있지만 정말 소소하게 벌 수 있어요. 정말 작정하고 해도 예, 그거는 조금 수익 구조가 힘든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 유튜브는 좀 신박한 주제로 알고리즘만 잘 타면 예, 뭐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요즘 환율도 올라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경직 허가가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블로그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성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 계절적으로 해야 하는 거, 명확한 주기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 있는 거. 웬만하면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종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한계 설정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뭐 그냥 별로 잘 몰랐을 때는 막 겸직 안 해도 됐었나 봐요. 근데 수익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금지 요건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혹은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공무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거. 그 다음에 불명예스러운 거. 이 대상으로는 경직이 허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겸직 허가는 이제 영리 업무는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요. 영리 업무. 비영리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해해야 한다. 허가 권장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 의장.
그다음에 검거자 신청 절차는 뭐 그냥 보시면은 붙임 그 문서 써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통보되면은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직 허가는 2년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하시게 되면은 최소 1년이고 뭐 2년까지는 기본 계약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실 때 그냥 그 날짜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강사 자문 이용 같은 거 하실 때는 그 위촉 기간 그때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제 공문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겸직 허가는 취소하는 경우는 이제 뭐 부적절한 행위 했을 때 취소되고, 그다음에 조사는 뭐 연 2번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활수단성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 임기제 뭐 4시간짜리 했는데 막 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생계가 뭐 100만 원을 살 수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 그거 요즘 힘들잖아요. 100만 원으로 혼자 산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거 막 투잡 같은 거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리 업무에 이제 그 수단을 좀 고려해가지고 일반 임기제 보다는 일반직이나 일반 임기제 공무원보다는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8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타격을 뭐 입는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4시간 하는데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해서 겸직 허가 내시면 웬만해서는 해줄 거예요. 네. 특별하게 막 저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 9시부터 뭐 2시까지 근무하는데 뭐 그 오기에 투잡을 한다. 같은 시간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 이후에 퇴근하고 4시부터 뭐 4시간 정도 알바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용 시 영리 업무 및 금지하고 이런 거 다 안내가 나가는데 만약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채용한 날짜로부터 1개월 동안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최대 2개월. 1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2개월까지는 좀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체크리스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나 뭐 아프리카 TV, 뭐 이제 트위치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게임 방송 하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취미생활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직무와 관련된 거는 협의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막 블로그 막 찍으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막 비속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적이거나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직무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관에서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 직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초상권 관련된 거는 준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겸직 허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겸직 허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재생 됐을 때 이제 수익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겸직 허가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막 별풍선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하면은 그때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수입이 내 월급을 너무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되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업무에 지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예규로 한번 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